반갑습니다. 속소장입니다. 자, 이전 시간에 3번 문항이 없는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오늘은 전년도 기준 3번 문항과 유사한 목적성을 지니고 있는 2번 문항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문항 소재 선택 방법부터 새로운 2번 문항이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하는 의도와 요구하고자 하는 역량, 그리고 새로운 2번 문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까지 모두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 새로운 2번 문항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의 컨텐츠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속소장이 가장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2번 문항의 정체성입니다. 이 새로운 2번 문항의 경우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예전 3번 문항의 계보를 잇는 문항이기도 한데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 정확한 카테고리가 구분되어 있었던 예전의 3번 문항과는 다르게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이기만 하면 배려이든 나눔이든 협력이든 갈등관리이든 큰 상관없이 자기소개서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타인과 공동체의 범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인이야 다른 한 명의 개인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도 공동체라는 범위의 정의는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가지각색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인데, 누군가는 동아리 부원들을 공동체로, 누군가는 학생의 부원들을 공동체로, 그리고 누군가는 봉사활동에서 만난 봉사의 대상자들을 공동체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일상 속이나 학교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공동체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요소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공동체의 정의에 대한 해석은 모두가 다를 수 있지만 속소장은 위에 나와 있다시피 공동체의 정의를 내 선택과 행동으로 이득을 본 사람이 3명 이상인 경우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만난 사람들이든 여러분의 선택이나 행동으로 그들의 상황이 보다 나아지거나 혹은 보다 나은 선택지를 마주할 수 있다면 바로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의미이니까 해당 요소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선택과 행동이란 굉장히 단순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선택이란 마주한 문제 상황이나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분만의 독자적인 아이디어나 의견 제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행동이란 이런 아이디어와 의견에 근거해서 실질적으로 변화를 야기하는 모든 움직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주한 난관을 해결하거나 양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생각과 활동들이 바로 이 새로운 2번 문항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요소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2번 문항의 핵심 전개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소장이 말씀드릴 첫 번째 메커니즘은 문제 상황의 발생, 문제의 본질 분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문제 해결 이후의 변화, 개인 혹은 집단의 성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2번 문항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예전 3번 문항의 계보를 잇고 있는 문항인 만큼 새로운 2번 문항의 본질은 예전 3번 문항의 본질인 문제 해결 역량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방금 속소장이 말씀드린 첫 번째 메커니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전 3번 문항과 마찬가지로 문제 상황을 마주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성립되어야만 새로운 2번 문항의 전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해당 문제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부분보다는 학생 개인이 이런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는지와 더불어서 그 이후에 개인과 집단이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 혹은 성장했는지가 핵심이라는 점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첫 번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제작한 컨텐츠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속소장의 블로그로 들어오셔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메커니즘은 첫 번째 메커니즘과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주된 차이점인데요. 요점만 말씀을 드리자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의 탐색과 인식, 개선을 위한 개인적인 노력, 개선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 설득, 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 개선 완료, 그리고 개인 혹은 집단의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개 단계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굳이 큰 문제 상황을 마주하지 않더라도 혹은 이런 문제 상황을 창작하지 않더라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두 번째 메커니즘의 본질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작년과는 다르게 속소장이 문제 해결 역량의 대전제인 문제 상황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두 번째 메커니즘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전 3번 문항의 배려, 나눔, 협력, 갈등관리 카테고리는 문제 상황을 마주했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전개를 할 수 있었던 반면에 새로운 2번 문항의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은 굳이 문제 상황을 마주하지 않아도 지원자 본인의 욕심으로 전개시킬 수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문제 상황이 없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면 전체 효율이 훨씬 좋아지겠네? 애들 좀 설득을 해봐야겠다. 설득에 성공을 하고 새로운 방법이나 규정 혹은 시도들을 도입을 해서 효율이 훨씬 나아짐의 전개가
가능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번째 메커니즘의 경우 첫 번째 메커니즘보다 훨씬 적극적인 태도를 어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문제 상황을 마주하고 해결해서 문제 해결 역량을 강조하는 것이 첫 번째 메커니즘의 핵심이라면, 문제 상황이 없어도 개선점을 미리 찾아내어서 집단 공동의 문제로 인식을 시킨 다음에 더 나은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두 번째 메커니즘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개 구조 자체는 비슷해 보일지라도 첫 번째 메커니즘은 위기에 대응하는 강인한 리더십을, 그리고 두 번째 메커니즘은 집단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공익 중심의 리더십을 어필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고민해보시는 것을 석 소장이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글자 수가 작아진 만큼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나 업체 측에서 하나의 소재를 깊게 들어가는 쪽으로 새로운 이번 문항을 지도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필하고자 하는 역량만 정확히 정의가 될 수 있다면 분야와 공동체 범위에 관계없이 해당 역량을 기반으로 여러가지 소재를 넣으셔도 된다는 점을 석 소장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소재 자체로만 떡칠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이고요. 석 소장이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자기소개서의 메인은 학생의 뚜렷한 주관과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소재들을 모두 엮는다 해도 소재들 자체의 분량은 전체 분량의 40%를 넘으면 안 된다는 점만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이번 문항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새로운 이번 문항의 활용 가능성은 인성적인 요소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오히려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어 있던 예전 3번 문항의 족쇄가 사라지면서 보다 많은 사건들을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어필할 수 있다는 변화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소재나 전개하는 방향에 따라서 새로운 이번 문항은 인성적인 요소를 넘어서 여러분들의 전공적인 요소까지 간섭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명심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자면, 똑같이 정치외교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강인한 문제해결 전문가를 지망하고 있다면 첫 번째 메커니즘을, 그리고 특정 공동체의 현황을 개선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정치인을 지망하고 있다면 두 번째 메커니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석 소장이 말씀드린 여러가지 요소들을 잘 참고하셔서 새로운 이번 문항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석 소장이 말씀드린 콘텐츠가 여러분들의 새로운 이번 문항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다음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